안녕하세요, 정갱입니다. 오늘은 사기에 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대한민국은 사기 공화국이라고도 할 수 있죠. 저도 저희 변호사분한테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사기 사건 기소율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냐? 실질적으로 기소율이 10%도 안 된다는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100명이 사기를 쳐도 10명도 안 되는 사람만 처벌을 받는 현실이죠. 높으신 분들이 법을 바꾸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를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도 사기를 당해서 힘들었던 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몇 번 있었죠. 머리가 꼭 똑똑하다고 해서 사기를 당하지 않으리라는 법도 없고요. 내가 아무리 조심한다고 해도 사실 사기 치려고 작정하고 다가오는 사람들을 당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과연 우리는 사기를 왜 당하는 것일까요? 사기꾼은 굉장히 치밀하고 계획적입니다. 사기꾼은 오로지 말로써 사람의 공감을 이끌어내서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는 거죠. 접근해서 신뢰를 확보하고 결정적인 제안을 하고 그 일이 안 됐을 그 실패를 굉장히 합리화시키는 게 거의 공통적인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당하기가 쉬운 게 사기꾼들은 거의 대부분의 이런 무기를 장착을 해요. 이건 공통적인 것 같은데 이것도 친숙함이라는 거를 굉장히 이용을 잘 합니다. 친숙함. 이게 비단 인간관계에 있는 친숙함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업의 이름이라든지 뭔가 사업적이고 법적으로 들리는 듯한 문장들을 사용해가지고 정당하다는 인상을 심어주죠. 그리고 제가 중국 사기꾼 유형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누구나 알 수 있는 유명인과 사진을 찍은 걸 보여준다든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대기업들의 회사 이름을 언급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죠. 우리가 한두 번씩은 접해봤을 만한 그런 친숙함, 그런 것들을 건드리는 것 같아요. 그런 뒤에 조금의 의심도 가지지 않게 마치 굉장히 법적으로는 깔끔하다는 듯이 포장을 합니다. 이거 하나를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야이든 간에 그 분야의 전문가들도 100%의 확신적인 태도를 취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사기꾼들은 안 되는 일이 없죠. 반대로 되는 것도 없지만 사기를 치는 사람들은 생각할 시간, 말할 시간, 확인할 시간을 충분히 제공해 주지 않습니다.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시간을 제한해서 압박합니다. 며칠까지만 기다리다든지 며칠 지나면 안 된다든지 또 고수익을 믿기로 하는 사기가 굉장히 많죠. 사람은 누구나 새로운 관계를 가지면 어느 정도의 경계심을 가지고 사람을 대합니다. 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친숙한 것들과 매치되기 시작하면 그 경계심이 이제 조금씩 풀어지는 거죠.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 대화를 통해 공통 분모를 찾으려 할 거예요. 경계심을 허물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는 거죠. 대부분이 2단계까지 가면 쓸데없는 의심을 좀 안 하게 되죠. 제가 몇 가지 특징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게요. 예전에는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기꾼들은 허세가 심하다고. 자신의 부를 과시한다든지 비싼 외제차를 보여준다든지 사는 곳을 보여준다든지 아니면 인맥들을 은근슬쩍 강조를 하는 거죠. 나 이런 사람하고 이런 관계다. 이걸 대놓고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은근슬쩍. 진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티가 안 나게 어필을 많이 합니다. 저도 이런 말들을 사기꾼들이 허세가 심하다, 이런 행동들을 한다, 이런 말들을 오래전부터 들어왔고요. 항상 인지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처음 보는 분이 비싼 외제차를 타고 다닌다던가 인맥을 은근슬쩍 과시한다던가 그러면은 일단 저는 경계부터 해요. 부럽다기보다는 저런 사람하고도 친하단 말이야. 아니면 저런 차를 타고 다닌단 말이야. 저런 데 산단 말이야. 이런 것보다는 일단은 저는 경계부터 먼저 해요. 제가 좀 많이 당하다 보니까. 근데 이런 사람들이 자기보다 더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한테 접근은 안 해요. 근데 꼭 이렇게 허세만 떠는 사람만 사기꾼이 아니고요. 제가 겪어보니까 진짜 없는 놈들도 사기를 치더라고요. 정말 거지같이 생기고 거지같이 생활하고 그런 사람들도 사기를 칩니다. 하지만 한 가지 공통적인 건 그런 거지 같은 사람들도 대화를 해보면 그 대화 안에 허세가 좀 묻어 있어요. 어느 정도는 다른 식으로 자신을 과시하는 거죠. 지금 물질적이나 이런 것들 보여줄 게 없으니까 자신이 가진 일적인 능력이라든지 아니면 과거의 것들이라든지 그래서 사기꾼들은 허세가 심하다는 걸 어느 정도는 동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사기꾼들은 좀 포장을 잘 합니다. 박스 포장 이런 거 말고요. 그냥 포장을 잘 해요. 자신의 진짜 의도를 들키지 않게 포장을 잘 하는 거죠. 아무런 나는 사심이 없다. 그러니 내가 이런 방법들을 알려줄 테니 해봐라.
돈 벌 수 있다. 날 따라와라. 이런 식으로 선의로 알려주는 거라고 포장하면 저는 거의 뭐 100% 사기꾼이라고 확신합니다. 설사 직접 사기를 치지 않더라도 반드시 다른 목적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방법? 뭐 이런 것들을 알려줄 수가 없죠. 예, 방법이 어디 있어요.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심플하게. 자본주의 시스템은 제로섬 구조예요. 제가 보기에는 누군가 벌고 있으면은 누군가는 잃어요. 사업이라는 게 제로섬 구조잖아요. 내가 동종 업계에서 이런 똑같은 뭐 이런 공기탈취제 같은 이런 사업을 한다고 가정을 해본다면 내 제품이 잘 나가면 같은 동종 업계의 다른 상품은 상대적으로 못 나가게 돼 있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요거는 정말 다들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대로 성공한 사람들은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돈 버는 방법이 중요한가요? 돈 버는 방법을 알려줄 수 있나요? 자본주의 시스템은 제가 제로섬 구조라고 얘기 드렸죠. 모두가 돈을 벌 방법은 없어요. 사람 자체의 역량이 제일 중요합니다. 정말 성공한 사람들의 강연 같은 걸 한번 들어보세요. 그들은 돈 버는 방법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항상 훌륭한 사람이 되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죠. 이런 거 하면 얼마 벌 수 있다. 이런 거 이렇게 내가 알려주는 대로 하면은 몇 천만 원 벌 수가 있다. 잘 될 수가 있다. 저는 솔직히 제가 이 영상에서 말씀드리면 개소리라고 생각합니다. 개소리예요. 예. 제가 무역 영상에서도 뭐 말씀드렸다시피 저처럼 하면은 몇백만 원 벌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 못해요. 그 영상에서는 바이어를 이렇게 찾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뿐이지 다른 영상에서도 저는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돈 버는 방법이요? 이게 공부도 아니고, 예? 이게 무슨 학문도 아니고, 제가 누누이 얘기 많이 드리지만은 자신이 현재 가지고 있는 인프라, 나머지는 다 자신의 역량이에요. 그 역량이라는 게 어떤 방법을 알았다고 해서 벌 수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나태함과 싸워야 하고, 자신의 그 마인드부터 뜯어 고쳐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고요. 이유 없는 호의는 없습니다. 이것만 인식하고 계셔도 사기당할 확률은 좀 줄어들겠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나는 가진 게 없기 때문에 누가 나 같은 놈한테 사기치겠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사기꾼들은 가진 자를 절대 노리지 않습니다. 절박하고 뭔가 부족한 사람들을 노려요. 그런 사람들의 절박함, 욕심을 노려야지 돈을 뜯어내기가 더 쉽거든요. 또 특징에 대해서 제가 계속 얘기 중이지만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기보다는 말을 더 많이 하는 사람을 경계를 하시고, 이렇게 사기 잘 치는 사람들 특징이 대화를 하다 보면 논점을 자꾸 흐려요. 논점을 흐리기 위해서 같은 말도 길게 늘어뜨려서 많이 얘기를 합니다. 핵심만 딱딱 얘기를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항상 논점을 벗어나지 않게 대화를 주도를 하시고요. 비즈니스를 하신다면 3번에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도록 하세요. 저도 사기 맞고 나서는 이렇게 계속 1번씩, 2번씩, 3번씩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니까 제 자신도 굉장히 심적으로 안정이 되더라고요. 제가 사기를 몇 번 당한 후로 사람을 만날 때마다 항상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인간 자체가 일단 다른 사람을 의심하기보다는 가능한 많은 사람을 믿을 수 있게 진화했다고 생각을 해요. 가령 내가 오늘 입은 옷이 누가 멋지다고 막 옷 괜찮다 이렇게 칭찬할 때마다 듣는 사람인 제가 속으로는 저 사람 저렇게 얘기하는 게 옷이 거지 같다는 걸 거야. 뭔가 좀 이상해서 저렇게 얘기하는 걸 거야. 매번 이렇게 생각하진 않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옷이 진짜 멋지다 이렇게 칭찬하면 그래 멋진가? 이렇게 한번 보게 되는 거고, 뭐 인터넷에 떠도는 게 거짓말 한다는 사람의 특징, 뭐 시선을 피한다든지 뭐 눈을 이렇게 막 돌린다든지 동공이 흔들린다든지 뭐 코평수가 넓어진다든지 이런 거 믿지 마시고요. 우리는 FBI가 아니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의 내용을 주목해 보세요. 정말 저도 미팅할 때 많이 하는 것들인데 아무리 하는 얘기가 얼토당토 않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도 더 얘기를 많이 할 수 있게 맞장구를 쳐주고 긍정적인 반응을 한번 보여주세요. 그래야지 진짜 사기꾼들은 신나서 더 얘기를 하거든요. 호구 잡았다 하고. 제가 매번 얘기 드리지만 항상 뭔가를 결정을 할 때 그 자리에서 결정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하는 얘기들을 잘 듣고 계시다가 내가 직접 나중에 근거를 찾고 증거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씩 다 알아보는 거죠, 뒤에서. 그리고 확인을 하고 또 해야 되는 거죠. 저는 이런 게 이제 습관이 좀 돼 있습니다. 미팅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기억 꼭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사기꾼은 내가 잘 나갈 때, 내가 뭔가를 막 다 쥐고 있을 때, 이럴 때 나타나는 게 아니라요. 내가 뭔가를 갈망할 때, 내가 무언가 부족할 때, 내가 힘들 때 찾아옵니다. 그 갈증을 무기로요.
이상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